됐어? 화면 잘 나와 이렇게? 여기 꽉 차게? 그렇게 정리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완벽주의.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졸아 죽어 확. 여매인 넌 9월 달에 저기 여기 스터디 카페에다 감금시켜야 돼. 아이가 있어요. 자, 3단원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단원을 보면 일단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부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서는 무엇이냐면 화학결합 이라는 제목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시게 되면 분자의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결합을 나가고 다다음 주쯤에는 후반부를 나가서 2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일단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화학결합은 우리가 살짝 배웠더랬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었고 2학년 때도 살짝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 다행히 우리가 여름방학 때 4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왜 얘가 3단원만 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화학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그 다음은 금속결합. 보통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화학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원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그때 그 원자들이 이온결합을 하는 애가 있고 공유결합하는 애가 있고 금속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결과론적인데 사실은 여기 내용만 보면 이게 나와. 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구분하는 거 정도만 나오는데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옥텟 규칙이라는 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단원에서 배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단원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옥텟 규칙을 알지만 살짝 복습. 옥텟 규칙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관 검색어가 누가 나오냐면 바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 그 비활성 기체는 다 알겠지만 18쪽 원소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1쪽부터 17쪽에 있는 원소들을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정확히 따지면 크게 세 뭉탱이로 나눠요. 그런데 중간 건 빼고 이거 금속 원소와 그 다음에 금속 원소가 아닌 비금속 원소 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알지만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금속 원소는 무엇이 돼? 결국에는 양이온이 되어지죠. 얘는 무엇이 되어져? 우리는 음이온이 되어진다 라고 할 거예요. 살짝 한번 쓸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실제로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서 누구와 같아져?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걸 옥텟 규칙. 이번에는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해?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살짝 쓸게. 전자 배치. 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단원도 살짝 배웠으니까 같이 가자.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반응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배웠을 것이고요. 이렇게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배워? 환원 반응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요 이야기는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요.
산화환원은 그렇게 많은 양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출제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 4단원인데 아직 안 배웠는데 왜 출제를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1학년 때 1학년 통합과학 3단원에 산과 염기 산화환원 반응이 있단 말이죠. 있기 때문에 이건 4단원 게 아니라 아직 안 배운 게 아니라 고1 때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출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보기 중에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같이 해놓으면 여기는 또 무엇이 돼? 4단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무엇이 돼?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 되어진 거고 얘는 음이온이 되어진 거고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왜 전자가 부족하고 원자 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더 많으니까 여긴 전자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볼게. 근데 3단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쪽 먼저 큰 틀을 먼저 잡고 세부적인 걸 들어갈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떤 요걸 보고만 얘기해. 요것만.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금속하고 플러스 비금속하고 금속은 플러스 비금속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 금속 원소는 잃어버려서 안정해지고 싶고 비금속은 얻어서 안정해지고 싶어. 또 딱 봤는데 넌 잃어서 안정해지고 싶니? 난 얻어서 안정해지고 싶은데 일로 와. 그래서 넌 줘. 내가 받을게. 그러면 얘는 버려서 좋고 얘는 얻어서 좋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플러스 전화가 되고 마이너스 전화가 되었으니 서로 무슨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3단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금속들만 있어. 금속들만. 근데 나도 잃어버리고 싶고 너도 잃어버리고 싶고 쟤도 죄다 잃어버리고 싶은 즉 금속끼리 다 같이 잃어버려.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불러? 금속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사실 더 중요한데 웃긴 게 이 전반부에서는 얘에 대한 출제 빈도수가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수로 따지면 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3단원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좀 이따 설명할게. 여기서는 절대값이 공유결합이 가장 절대값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용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 그래서 크기를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게 돼요. 그 결합, 요 단어는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건데 뭐냐면 공유전자쌍. 들어는 봤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전자쌍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공유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3단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2단원의 내용과 3단원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빠질 수 없이 꼭 나오는 게 바로 화학식 작성이죠. 화학에서 화학식 작성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화학식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겠지만 반응물을 왼쪽에다 쓰고 생성물을 오른쪽에다가 쓰게 되는데 이때 꼭 나오는 애가 누구냐? 바로 개수에 대한 이야기. 알겠지만 복습 쓸게요. 개수 B는 몰수 B고 몰수의 B는 분자 수의 B가 되어지고 이거는 부피 B. 까지도 연계가 되어져서 알겠지만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일 때만 적용이 돼요. 이것을 가지고 화학식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몇 단원이야? 1단원 내용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3단원 하나 자체만의 내용보다는 결국에는 2단원, 4단원, 1단원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지. 물론 비중은 2단원과 3단원이 가장 많고 4단원은 사이드적인 보기 중에 살짝 끼어드는 정도, 1단원도 살짝 끼어드는 정도인데 문제를 풀다가 내가 어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면 3단원이 어려운가가 아니라 3단원 때문인 건지 2단원 때문인 건지 4단원 때문인 건지 1단원 때문인 건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얘가 지금 어느 단원 쪽이 약한 거구나. 그러면 거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봐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게끔 끊어주십시오. 이쁘게 필기